할게요, 여러분. 5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51페이지.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타이틀이 뭐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이니까 어떤 출제가 굉장히 잘 되냐면, 같은 가로질에서 어떤 경향성을 띠느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물리량이 뭐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유효핵전화, 그 다음에 전자 껍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기적 성질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나오네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쉬워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쉬워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더 쉽다. 그 다음에 안정하다. 이 얘기죠. 그죠? 여러분,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죠? 만약에 원자 상태인 수소 원자가 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면 우리 우주 공간에는 H로 존재해야지 H2로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우주 공간에는 거의 H2 분자 상태로 존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또 이런 원자가 몇 개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긴 하지만은 원자 혼자서 분자가 되는 놈도 있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몇 쪽 원소냐면 18쪽 원소들이에요. 걔를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단원자 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은 원자 반지름의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야. 예를 들어서 헬륨 그러면 헬륨은요 18쪽 원소죠. 그 얘는 원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되는 거야. 됐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렇게 단원자가 분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두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분자를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수소 그럼 어때요, 여러분? H예요, H2예요? H2죠, 그죠? H2를 모형으로 한번 그린다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죠? 분자라는 말을 쓰면 일단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좀 구분해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많이 존재해요? 이 상태로 많이 존재해요? 이 상태로 많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이런 이원자 분자일 때 두 원자 핵의 핵간거리의 2분의 1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는 정의를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잘 얘기하지 않아. 근데 비활성 기체 자체도 원자 반지름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인접 분자, 가장 가까운 분자 사이의 핵간거리에서의 반을 갖다 해도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주로 어때요, 얘는? 요 정도 크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원자 반지름 같아요? 이게 원자 반지름 같아요? 이게 원자 반지름 같죠, 그죠? 근데 정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약속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 약속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원자 분자의 두 원자의 핵간거리의 2분의 1을 앞으로 뭐라 그러겠다?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 이런 주기성을 나타낼 때는 비활성 기체는 그래서 따로 얘기하고자 얘는 빼고 얘기해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자 반지름은 한 개의 원소에서는 결정하기 힘들어. 왜? 대부분의 원자가 단원자 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분자를 이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원자 분자도 있지만 너무 다정하게 불렀나 선생님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요 핵과 핵 사이의 핵간거리 됐죠, 그죠? 핵간거리가 원자 반지름의 합이에요. 산소 원자 반지름과 수소 원자 반지름. 됐나요? 그렇다고 여기도 2분의 1 해가지고 요건 산소고 요건 수소야.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정했죠, 여러분, 그죠? 그 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정해줘.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원자 반지름을 결정해 나갈 건데 왜 이런 약속을 하게 됐냐면 대부분의 원자는 여러 개가 모여서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걸 전제도 좀 깔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정하기 힘들어 두 개의 원자가 분자를 이루어 결합, 그 결합 동그라미 칩니다. 분자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무슨 결합이라고요? 그렇죠. 공유 결합하고 있을 경우에 두 개의 원자 사이의 핵간거리의 반으로 정한다.
괜찮습니까? 그죠? 역시 이거는 반으로 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동일한 원자의 이원자 분자일 때 적용되는 거고, 이런 다른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이걸 먼저 적용한 다음에 나머지를 빼서 산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해놔서 이 선배 과학자들이 다 원자라 반지름을 다 결정해놨어. 우린 그거를 이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하는데 수치를 다 외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배울 거냐면 경향성으로 배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죠? 같은 주기야. 리튬